예, 저희가 준비한 6위와 9위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만나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가장 말 많은 논란거리일 겁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얘기와 함께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논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김어준 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 방송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 논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인은 제가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건데 여차저차해서 사업을 결국 안 하기로 했고 그 여차저차 사정은 뭐 사적 영역이나 밝힐 필요가 없고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제가 공직자도 아니고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시는데 어떤 의도로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 LCT 취재 같은 거 하시길 부탁드리고 공직자도 아닌데 제가 개인 계좌를 또 줍니까? 자, 오버드 하지 맙시다. 일단 개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없이 그 목소리를 좀 길게 들어봤어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김어준 씨는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의혹이나 박형준 시장의 LCT 취재하시길 뭐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거든요. 내곡동 의혹이나 LCT 취재 뉴스공장에서도 많이 했고 KBS나 MBC 같은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정말 많이 하던데요. 그것도 사실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취재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침묵하고 취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어준 씨가 받는 고액의 출연료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김어준 씨가 민영방송사에 출연하는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탑10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SBS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SBS TV 프로그램 예전에 진행하면서 회당 출연료 1,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영방송사가 시청률 잘 나올 걸 기대하고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그건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요. TBS는 서울 시민의 세금이 1년에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결국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방송국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공장이 많은 수익을 벌어다주고 청취율이 높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정도의 고액 출연료를 줘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방송국인 거죠.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절차들을 다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따 이제 법인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개인이 개인 소득을 법인을 통해서 받는 것 그리고 혹여나 그 법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이나 이런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 절세가 아닌지까지도 충분히 따져 물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어준 씨의 입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고 탈루 또는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이도원 의원님. 네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 밝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밝힌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로 냈다고 그러니까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그 의문을 가질까봐 왜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중요한지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아마 교통방송에서 한 5억 정도고 다른 곳에도 굉장히 수익이 많으니까 상당히 수익을 낼 텐데 이 정도면은 그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해서 한 45%, 42%에서 45%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절반을 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1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통방송 출연료를 받고 세금을 내면은 아마도 이제 수익이 2억에서 200억 정도, 200억을 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2억은 물론 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법인세가 20%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는 게 종합소득세 내는 것보다 절반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랬으면 김어준 씨가 알뜰하게 세테크도 할 수 있었다는 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본질은 사실은 이제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본질은 뭐냐면은 2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22억이나 23억 원을 받았느냐
이거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뭐 민영 방송이라면은 그 5억 아니라 50억을 받는 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그 시민의 세금으로 세금에서 지원을 받는 교통방송에서 이런 정도의 그 출연료를 받는다는 게 우선 규정에 맞는 거냐, 명문적인 규정이 없고 조금 그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슨 서울시 정기감사나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에서 걸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감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지난 선거 내내 그 논란이 됐습니다만 과연 교통방송이 시민의 그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방송이 시사 프로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시사 프로가 이렇게 편향적이라도 좋은지 그 진행자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연료 공개 얘기에 내가 공직자냐 오늘 이런 답변이 왔는데 사실 3년 전에 이 고액 출연료 논란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은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사들로부터 지금 교통방송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제한받고 있는 그러니까 기여도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저희들이 충분히 못 주고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고요. 3년 전에는 오히려 충분히 못 주고 있다라는 얘기했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네. 김어준 씨 말고도 오늘 TBS 쪽도 보도 자료를 냈는데 김 씨의 출연료는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연간 수익이 약 70억 원 되는데 여기에 10%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뭐 이 논란이 커지니까 제작비가 총 수익의 10% 못 미친다 이렇게 정정하긴 했는데 어쨌든 뉴스공장이 청취율도 높고 수익도 많이 벌어주니까 이 정도 돈 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데리고 오려면 그에 부합하는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공영방송이다 그러면 지금 KBS니 EBS니 뭐 이런 부분들 다 털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김어준 씨를 잡으려면 내가 2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뭐 저쪽에서는 3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시장 가격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민영이든 공영이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유명 인사가 뭘 하려면 그거에 부합하는 어떤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들어갔은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좀 고액이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김어준 씨만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어준 씨가 좀 싫은 거예요. 지금 편파적인 어떤 정치 발언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어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김어준 씨 얘기를 꺼내려면 모든 다른 분들도 같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관욱 교수님은 핵심이 편향성 논란이니 이 뭐 한 달에 뭐 한 회 200만 원을 받던 1년에 10억, 20억 넘게 받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향성,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의 문제로 사실 이 불만이 가중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뭐 방통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제작진에서 어떤 뭐 돈 더 많이 주고 싶은 제작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우리가 여기서 막 김어준 씨에게 너무 많이 몰아줬다. 뭐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뭐 뉴스공장의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수익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약서가 없는 것 그리고 김어준 씨에게 이 편향성 논란도 있지만 특혜 논란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속칭 촛불을 통해서 탄생됐다고 하는 민주정부가 정말 여기저기 도처에서 오시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음에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대로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차지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교통방송 TBS 재단 같은 경우는 의회, 시장 이렇게 해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바꾸게 된다면 김어준의 버금가는 극우 보수 유튜버를 저 자리에 앉혀가지고 똑같이 편파적으로 보수 진영의 편파적인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김어준 이 상황을 가지고 다 여전히 옹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정상적인 기자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문제 제기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 편향성이 있냐? 예. 뭐 이게 비싼 돈, 뭐 서울시 세금이 투입됐든 말든 시장 가격에 따라서 비싼 돈 그 극우 보수 유튜버한테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방송 잘하고 청취율 나오면 계약서 쓰는 거 뭐가 문제냐? 사후적으로 이거 메꿔 놓으면 되는 거지. 그때 그런 식으로 당장에 7, 8개월 후에 그런 식의 변명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제발 이강택 사장님도 그렇고요. TBS 사장이요? 네, 제발 생각 좀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보면. 예. 이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어쨌든 시에 세금이 투입되는 이 기관이다 보니까 세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이게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저게 계약서 없다. 도대체 저게 무슨 짓입니까? 방송하는 사람 실컷 이쪽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 진행자 갖다 놓으면 반대쪽에서 또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제발 좀 원칙과 기본, 균형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점이다. 다들 한번 좀 생각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김어준 씨 관련된 TBS 논란뿐 아니라 뭐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청 내부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청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논쟁이 있어서 댓글이 좀 많이 좀 달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청취자가 다 편향됐냐? 아니다. 내용이 문제다. 글쎄, 오 시장도 일단은 지금 코로나 방역이 먼저기 때문에 김어준 씨 관련 언급은 일단 자제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김어준 씨 방송 논란 앞으로 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